채환님 안녕하세요. 부끄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아이들이 내 생일이라고 와서 저희 집에서 1박 하고 잘 지냈지만 큰딸이 2살 어린 남친 결혼 상대자를 내 생일 축하한다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보다 더 고지식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받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아직 사귀는데 누나 남친 결혼식 안 올렸다고 우리 가족 모임에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4인만 토요일 날부터 일요일 점심까지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한님. 요즘 세상에 저희들이 좋다고 인사시킨다고 왔는데 밥도 같이 못 먹고 인천으로 보냈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자식은 어릴 때 내 말대로 했는데 이렇게 가족 모임에서 마음이 힘들고 자식이 뭔지 참 고지식한 우리 남편 닮은 우리 아들 어찌해야 할지 안 편합니다. 딸은 의사입니다.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열등의식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사는데 참 자식은 역시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고 이제는 자식으로부터 내가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참 곤란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누나 남자친구가 엄마 생일에서 왔는데 아빠하고 아들이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끼리 밥 먹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참 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저 고지식한 아빠 닮아서 저 아들이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가장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와가지고 돌아간 우리 사위 될 사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또 딸의 마음이 어떨지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근데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두 분이 이제 여행 삼아 왔다가 또 다른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수도 있고, 또 기장에서 좋은 데서 바닷가에 앉아서, 해변가에 앉아서 그 어머니 집 근처에서 또 놀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버지의 피가. 이제 엄마는 이 남편과 아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지금 마음 공부를 하시잖아요. 딸도 동생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다 큰 성인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뒤에서 딱 막아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겠어요.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경상도. 지금 이제 기장에 사시니까 바닷가에 좀 약간 강한 카리스마가 아버지하고 아들한테 있을 겁니다. 어쩌겠어요. 그런 분을 만났는데. 이해하고 살아야죠.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고쳐진다니까 그게. 그거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SNS 봤는데 홍삼밭에 홍삼을 딱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한 홍삼이 굉장히 행복한 홍삼이 하나 있었대. 홍삼밭에 이 홍삼이 계속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홍삼 그대 사랑하는 날 행복한 홍삼 나는 행복한 홍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홍삼이. 근데 그 옆에 있는 홍삼이 이 홍삼을 보니까 키도 안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는 홍삼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게 말이야. 이걸 말하면 제가 큰 충격을 받을 텐데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이 홍삼이라고 기분 좋아하는데 이걸 말해야 돼? 말하지 말자.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더 기분 좋은 거예요. 나는 행복한 홍삼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음날 다시 회의해서 야 얘기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쟤 혼자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서 난리다.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 이제 얘기할게. 누가 얘기할래? 자네가 얘기해.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홍삼이 딱 걸어갔어요. 그 노래 부르는 홍삼한테 딱 걸어갔어요. 야, 잘 들어. 너무 놀라지 말고. 사실 말이야. 너 홍삼이 아니라 고구마다, 고구마. 너 고구마 씨앗에서 나왔단 말이야. 네 어릴 때부터 고구마에서 네가 상처받을까봐 얘기도 못했잖아, 내가. 그 고구마 씨앗이 하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홍삼은 잘못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걱정 막 했어요. 괜찮아.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고구마가. 자기 몸을 쭉 훑어보는 거야, 고구마가. 뭐야? 내가 홍삼이 아니라 고구마라고? 그래, 네 몸하고 우리 몸하고 다르잖아. 색깔 봐. 굵기도 달라. 넌 고구마고 진짜 어릴 때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상처 줘서. 근데 고구마가 갑자기 자신의 몸을 쫙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대 사랑하는 나는 행복한 고구마
노래 또 부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고구마야. 그래, 홍삼이 아니었구나. 난 행복한 고구마야. 고구마. 그래. 또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자체는 무조건 행복이에요, 걔는. 걔는 고구마든 감자든 홍삼이든 필요 없어. 그냥 그 자체로 지는 행복해, 무조건. 홍삼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고구마에도 행복하고 감자에도 행복하고 도라지여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본인의 본체, 여러분의 본래 참모습이에요. 이게 내가 어떻게 생겼든, 내가 지위가 있든, 내가 성공을 했든, 내가 장애가 있든,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고구마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마음에 박혀있는 본체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래 의식. 그러니까 내가 본래 희망이고, 본래 감사의 존재고, 본래 내 이 생명이 자체가 축복인 존재고, 하루하루 너무나 소중하게 살아가고 항상 모든 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계속해서 느끼고 살아가요. 근데 반면 남편분 같은 분들은 본인의 관점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관점을 고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남편도 아들도 잘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면 가족들도 조금씩 바뀌어져요. 가족들에게 명상을 하라, 수행을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할 겁니다. 2%도 안 할걸요, 아마 마음 공부를. 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하고 아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미리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같이 와서 밥도 못 먹는다, 그렇게 고정관념을 박아놓고 있으면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사위 되실 분한테 끝나고 전화하면 되잖아요. 자네 미안하네. 아직까지 고리타분하고 고정관념이 강한 우리 남편과 아들 때문에 자네에게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 자네, 그런데 또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또 가족이 되면 그만큼 자네를 또 아끼고 사랑할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이나 시간 되면 다음에 나랑 같이 함께 식사 함께 하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내가 한번 자네하고 딸 있는 곳으로 올라갈게. 내 마음은 자네 편이네. 고맙네. 이렇게 또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많은 이렇게 불편함을 표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잘 흘러가줘서 고맙고, 자네의 마음 크게 다시 한번 내가 감동이네. 우리 딸 잘 사랑해주고 아껴주렴. 다음에 인연 될 때 꼭 밥 함께 하자고 이제 사위 되실 분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사위 그거 오히려 또 어머니한테, 아유 우리 어머니 정말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아버님하고 아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그걸 손가락질하면서 내 남편은 고리타분해서 고정관념이 강해서 아들도 그렇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거는 부정견이에요. 그건 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린 수행자잖아. 남편의 좋은 점을 또 얘기할 수 있고 아들도 좋은 점이 있고, 자기 혼자 자수성가해서 대기업 다니고 있으면 그것 또한 뭐 자식으로도 훌륭한 거고, 그리고 누나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만큼 누나의 삶에 동생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것도 오버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오버야, 행동이. 근데 그만큼 가족과 누나와 이 가족의 흐름에 자신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고통이 지금 그 친구가 밥을 못 먹고 고리타분한 남편과 아들의 문제잖아.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성제란 말이에요. 고통이 있단 말이지. 이제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이건 남편의 고리타분함과 아들의 문제도 있지만, 원인은 그거지만 이게 멸하는 방법이 있잖아. 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그걸 멸하면 돼. 수행자가 있으면 이걸 다 멸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유도리 있게 잘 흘러가면 돼. 그 멸하는 방법에 8가지가 있는데 정견이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에게도 긍정적인 마음을 보고, 아들에게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리고 딸에게도, 그리고 또 사회 될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정견을 해서 정어를,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생각, 정사유를 하고, 그리고 정업, 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나가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울 일이 없다. 너무 속 터져 하시면 나만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 남편과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면 가족에 더 불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위 때문에 남편도 믿고 아들도 믿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위는 더욱더 큰 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수행자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짐을 주느냐, 내가 이 짐을 모두 다 정화시키느냐, 그건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이게 수행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집에 수행자 한 명만 있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져 가요. 그분들이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한 명이라도 집안에 한 명이라도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보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